이건 모두가 다 같이 파국이거든요. 그딴 놈한테 그런 시간도 쓰지 마. 맞아. 아무런 나에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어. 내 삶인데 나쁜 남자 거르는 법을 알려줄까? 어떻게 몰라? 나한테 좀 알려줘. 치얼스. TRC. 화끈한 토크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핏줄 섰어 언니 여기. 진짜? 나 지금 너무 매워. 저희 오늘 먹방 찍는 거 아니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도 미리 예고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고민 사연을 받아서 같이 뭔가 솔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같이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뭔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연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큼지막하게 카테고리가 딱딱 있어. 친구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그리고 연애 문제. 사연을 읽다가 내가 더 마음이 아파지고 너무 내가 더 화나고 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화끈하게 먹방을 좀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진심으로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열받아서. 근데 오늘 영상에서 다 상담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고 특히나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연애랑 친구 문제였어. 사연이 한 진짜 300개가 넘게 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을 들어드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사실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깨달았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라는 거를. 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나도 한 젓갈만 더 하고 시작해야겠다. 저랑 언니랑 둘이 성격이 좀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영상에서 과감 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저희의 경험이나 저희의 생각, 가치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도 마시고 맞아. 이게 정답도 아니니까 맞아. 꼭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절대 하지 마시고 친한 언니가, 옆집 언니가 소소하게 해주는 얘기 정도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같이 그냥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맞아. 제 채널로 오시면은 저희 둘이 MBTI 빙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만 오면 안 돼. 다 보러 오세요. 약간 좀 매운 거 먹으니까 정신없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나도 혓바닥이 너무 매워. 고민 상담 해봅시다. 그럽시다. 일단 우리 제일 재밌는 연애 얘기부터.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지 않아? 해봅시다. 모든 거 다 익명입니다, 여러분. 다 익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내가 캡처는 안 해놓은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 뭐? 일단 바람 핀 것 자체가 너무 네. 맞죠? 그거는 개새끼입니다. 근데 솔직히 만약에 내 속이 편하고 싶고 뭔가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느낌이 들잖아. 가만히 부처처럼 그 상황을 나 근데 매워서 말해. 잠깐만 한 템포만 쉴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열받고 뭐라도 하고 싶고 그럴 것 같거든, 나 같아도. 또 이게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복수를 하는 과정도 괴롭고 복수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을 거야.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모두가 다 같이 파국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복수를 하면은 본인 신분도 어쨌든 간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 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본인이 괴로울 것 같은 게 더 커.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하는 과정도 어쨌든 그 일을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언니는 내 성격을 잘 알겠지만 저는 싫어하는 거는 안 보자 주의여가지고 완전히 관심을 꺼버리거든요. 제가 보기 싫은 게 있다거나 싫어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아예 안 봐요. 나는 편해. 솔직히 생각이 안 나니까. 저는 조금 저랑 성격이 다르거든요. 나의 내 입장이라면은 나는 신경을 써요. 100% 써요. 그럴 것 같지? 계속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올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나는 예상을 하고 나도 피해를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나 같으면은 그냥 너한테 맨날 캡처해서 보내겠지. 야, 이 새끼 너무 짜증난다.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욕을 하면서 그 분노를 좀 삭힐 것 같아. 복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면은 복수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그냥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 그냥 뭔가 내 스스로가 괴롭다 그래야 되나? 거기 복수에 쓰이는 감정이랑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치만 이거를 뭔가 해소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나 같으면 주변 사람한테 겁나 욕할 것 같아. 근데 둘이 그러고 있겠지. 카톡 주고받으면서. 그거는 선택이에요. 정말 나는 차라리 망가지는 것보다 복수를 하는 게 더 마음이 시원할 것 같다. 그럼 복수하는 거고. 근데 복수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를 아껴야 돼. 그러면은 삭혀야지 뭐. 그치만 내가 추천하는 건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아까워요. 그딴 놈한테 그런 시간도 쓰지 마세요. 맞아. 나 이거랑 되게 또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나도 내가 만났던 사람이 유명해진 케이스가 있어서 알지. 뭔 느낌인지는 아는데 근데 나는 그분이랑 뭐 안 좋게 헤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막 전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매체를 통해서 소식이 들려올 때는 진짜 기분 이상하긴 하더라. 복수하고 싶어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근데 결코 좋은 건 아니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 감정이입을 해볼게. 연애를 근데 연애를 하면서 누구나 트라우마가 누구나 생기나? 나는 있는 것 같거든? 난 없어.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못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은 다음 사람에게는 꼭 없어야 돼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본다던가. 그게 뭐 참고하는 건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진 않거든? 만약에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난 거는 일단 본인의 잘못은 절대 아니고 본인의 잘못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걸 가지면서 소심해야 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많고 좋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본인의 예쁜 나이, 소중한 시간들이 다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나는 솔직히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거든? 맞아.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내 현재가 또 그 사람 때문에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좋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거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쁜 남자 거르는 법을 알려줄까? 어떻게 걸어? 나한테 좀 알려줘. 경험담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일단은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걸러야 되는데 3번 이하로 만났고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기의 아픈 과거라든지 자기의 가정사를 너무 깊이 털어놓는 사람은 난 일단 유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내일도 그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아픈 과거를 남한테 털어놓기까지는 솔직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난 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아픈 TMI까지 다 꺼내는 사람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진중한 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동성 간의 관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성 간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쉽게 꺼낸다? 이거는 저는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 조금 가벼울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또 저의 기준인데 저 너무 막 나대고 나서는 사람 걸러요. 그 나대고 나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사회 조직 안에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친구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너무 좋지만 내 남자가 나의 사람이 그렇다면은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 거잖아. 그거 중요해. 나는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서 그런 사람은 난 너무 힘들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그냥 호의야.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성격이야. 여기도 잘해주고 저기도 잘해주고 친구로는 뭐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도 잘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뭐 나이스지. 근데 그렇다고 그 완전 반대도 별로다? 너무 사람들한테 적대적이고 너무 사람들 욕만 하고 이런 사람도 오히려 피곤해. 그거는 약간 사회적 결함이 있는 사람.
근데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지. 지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냐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진짜 10년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당시엔 사실 무조건 힘들어. 그게 결국에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경험치가 쌓여갖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 20대 후반이시면 어떻게 30대거나 20대 후반이었으면 진중해야지. 그때는 뭔가 행동을 옮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서 난 트라우마를 극복하시는 것을 추천! 그리고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사람은 많다는 거. 좋은 인연이 꼭 나타날 거라는 거. 두 분이 보내신 사연인데 두 분 다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결혼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이거는 진짜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줄게요. 그냥 이 생각대로 밀고 나가세요. 결혼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저랑 정말 제일 친한 베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가치관이 빨리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게 최고의 목표인 친구였어.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결혼을 일찍 했고 되게 행복하게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거든.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것도 24살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 의지가 중요한데 맞아. 일단 딱 읽어보면은 본인은 결혼하고 싶지 맞아. 않잖아. 30 전에는 결혼하기 싫다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맞아. 간단해. 이거는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오빠 남자친구분에게 사랑을 하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 어느 한쪽이 막 결혼하자 해갖고 이거 강압적으로 하는 게 그거는 결코 사랑이 아니야. 신중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해? 물론 다 할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있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해주자. 알겠어. 아니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결혼해서도 연애할 때랑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결혼을 굳이 왜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란 거는 일단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냥 나였을 뿐이지만 결혼하는 순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해도 신경 쓰이는 일들이 무조건 생길 것 같아.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 돼요. 그런 삶의 선배이신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진짜 100에 99는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 그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진짜 서로 좋아 죽어서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도 안 맞는 게 결혼이랬어. 맞아. 저는 결혼이 절대 필수라고 절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도. 결혼은 정말 선택이고 내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은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그건 아니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냥 평생 연애만 하면서 살 수 있어. 나도.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근데 보통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그 느낌이 온대.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근데 나도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막 결혼을 위해서 남자를 만나고 막 그러진 않겠다는 거지. 결혼을 하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비혼주의를 강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 내 친구 지금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그냥 저는 저의 가치관이랑 지아의 가치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이거랑 비슷하게 또 사연 보내신 분이 있는데 난 보통의 사람이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대중적인 뇌 구조가 아니에요, 로즈는. 근데 아니 만약에
만약에 내 상황이라면은 나는 연인 간에 헤어지는 거는 마음 문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한쪽이 마음이 져버리거나 그 이외의 요소들은 아무런 지장이 안 된다. 아무런 나에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어. 그냥 나는 정면으로 부딪힐 거야, 그냥.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연애를 공개적으로 하던 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결혼을 하던 하겠다 이거지. 난 무조건 내가 진짜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내 삶인데 조금 더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결단의 용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뭔가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애정이 더 깊거나 가슴에 못질하고 싶지 않아 막 그런 또 마인드라면은 부모님을 배신할 만큼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냥 마음의 크기 문제인 거지. 그러네요.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쪽에 용기를 더 낼 것인가는 이제 사연 주신 분의 선택. 맞아.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마음도 남자분의 마음도 아닌 본인의 마음. 본인의 본인의 마음에 따른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질문 진짜 많았던 게 이제 친구 문제거든? 친구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은 거의 학생분들이 많았어.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뭐 조직 안에서의 그런 뭐 직장 상사라든지 후배들과의 그런 관계 문제. 이렇게가 되게 많았거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제가 몇 개 추려서 사연 읽어드리고 썰 푸는 건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진짜 똑같은 내용이 엄청 많았어.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왜 또 이런 내용들 많았거든요. 뭐 3명, 4명이 친구인데 이 중에서 이 3명이랑 2명은 친한데 나 혼자 약간 그냥 꼽살이 낀 느낌? 겉도는 느낌?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느라고 얘네들이랑 있다가 집에만 오면은 다 맥이 풀려버리는 거야. 기가 엄청 빨려가지고. 그러니까 특히나 학창 시절에 사춘기이신 분들한테는 이 친구 문제만큼 고통스럽고 세상의 전부인 문제가 없거든. 진짜 그렇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얘기를 예쁘게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상처 안 받게 해줘야 돼. 우리 언니 MBTI 잘 생각해.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친구가 많을 필요는 정말 없어요. 막 마음속에 있는 말 아무렇게나 편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사실 사는데 지장 없거든? 근데 그 한 명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그거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노력에 대한 팁을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친구는 평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10대 때 맺었던 그 우정이 평생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친구 아니면은 맞아. 절대 정말 막 그런 새로운 친구를 못 만들 것 같고. 맞아. 막 이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면은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사실 살면서 친한 친구들은 어느 순간에도 생길 수 있어. 저랑 지아만 해도 그러니까 20대 후반 다 돼서 맞아. 오히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친해진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특히 또 잘 맞는 거는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일하는 것도 비슷하고 맞아. 배경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굳이 친구를 만들 필요 없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꼭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아직도 인식이 온라인상의 인간관계는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나? 나는 솔직히 그런 편견은 없거든. 왜냐면 나는 게임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좀 있어. 여자든 남자든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보통은 친해질 때 공통 관심 분야가 있으면 급격하게 친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인연이 평생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아져요. 그래서 친구는 얼마든지 여러 방면에서 만들 수가 평생을 살면서 있거든요. 평생을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길게 봤을 때 인생에 친구 사귈 맞아. 기회는 얼마든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마음 쓰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은 4명 막 나머지 애들만 친하고 나 혼자 겉도는 것 같고 굳이 친해지려고 내가 막 노력하는 거는 이거는 친구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 무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냥 나 같으면은 난 혼자 다니겠어.
그거는 사실 오래 갈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막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억지로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렇게 하면은 본인만 더 힘들고 그냥 계속 갉아먹고 자존감만 더 하락되고 맞아. 그러면 또 다음에 사람들 만날 때도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진짜 친구 만나기 힘들죠. 맞아.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일단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건 주관적인 거지만 그냥 팁 친구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눈을 계속 마주쳐주고 리액션도 크게 해주고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겉으로 많이 해주면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사람들의 호감을 99% 이상은 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눈 마주치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런 분들한테는 눈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일 수도 그러니까. 있어.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어. 소심해가지고. 그치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는 일단 그런 소심한 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머리 속에 있으려고 끙끙대는 것도 나는 티 안 내는 것 같지만 이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약간 멀리 하는 걸 수 있거든? 아니면 만만하게 본다거나. 그런 상황을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 내 자존감만 계속 떨어지는 건데 차라리 뭐 친구 뭐 잠시 없으면 어때? 뭐 취미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조금 더 뭐 학업에 신경 쓴다던가 취미를 만든다던가 조금 더 자기 개발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을 키우고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높아진 자존감이 이렇게 아우라가 풍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일단 말하는 습관도 흐지부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화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 뭔가 신념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이걸 못해도 그냥 못한 거에 쿨해. 저 그거 진짜 못하는데 이거랑 저 진짜 그거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이거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맞아. 화법에 자신이 있어야 돼 항상. 그거를 차라리 연습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뭔가 나를 위한 자기 수양이라든지 자기 개발도 많이 해서 진짜 더 멋있는 사람이 돼서 더 멋있는 친구를 만나는 거지. 그래, 멋있는 사람이 되면은 주변에 알아서 사람이 꼬이기도 해요. 그리고. 멋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단 말이죠. 맞아. 사회 나오면 진짜 친구 사귈 일 진짜 많고. 맞아. 이런 애를 내가 만날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몰랐지. 나도 몰랐어. 그래서 나는 28에 소울메이트를 만난 거죠. 그치. 난 진짜 네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아니 지금 같이 민트 초코 퍼먹는 것만으로도 소울메이트야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랑 플러스 알파로 사회생활 할 때 그러니까 조직생활 같은 거 할 때 뭐 상사, 뭐 후배들에 대한 그런 고충 같은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긴 해서 그 상사에게 받는 고통이라든지 밑에 후배에게 받는 고통이라는 거를 사실 경험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주변 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야. 나도 들어봤어 많이. 그리고 어느 집단에 가던 또라이는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단에 또라이가 없으면 본인이 또라이인 거래잖아. 그래서 이거는 친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높여서 멋진 친구들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겪는 고통을 친한 친구들과 함께 푸는 걸로. 우리도 얼마나 고충이 많은데요. 우리 고충도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음에? 그럴까? 우리가 역으로 털어볼까? 나 그럼 24시간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회사에도 또라이 많지만 유튜브 하면서도 또라이 많다고 느껴, 항상.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대상이 있잖아. 상사, 후배. 근데 우리는 불특정 다수잖아. 그러니까 약간 뭐 누가 더 고통스럽다 그게 아니라 약간 스트레스의 질이 좀 다른 거지. 그치.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없앨 순 없잖아, 스트레스를. 그치. 맞아. 그리고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또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막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나서 SNS를 켰는데 SNS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여.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정말 이거는 행복한 그 순간을 찍어가지고 기록하고 이러는 거지. SNS는 누가 슬프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 기록하진 않잖아. 자기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만 불행해,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짜증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사연을 몇 분을 딱 이렇게 뽑아서 그거를 긴 글을 다 읽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 긴 글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사연을 주신 분들이 진짜 300분 이상이 됐고 그리고 지극히 너무 주관적인 글들이 많아서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뭐 누군지 탄로가 난다거나 누군지 읽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포괄적으로 많이 받았던 그런 사연 질문들을 저희가 고민 상담을 해드린 거고요. 나도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나도 내 고민 털어놓고 싶어. 맨날 우리 둘이 꽁냥꽁냥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진짜 TMI지만 맨날 저 스트레스 받을 때 언니한테 전화해서 진짜 개 펑펑 울거든요. 저는 이미 해탈했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같은 고민이에요. 저는 조금 약간 절제를 하거든요. 그 감정을. 그걸 되게 억누르려고 하고 얘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치유를 해야 되는 성격이야. 터뜨려버려. 그게 약간 우리 MBTI의 그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나는 그거를 꼭 참고 있는데 얘가 그걸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더 침착해져요, 제가. 이게 그 포커페이스랑도 관련이 있나 봐, 언니. 저는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편이고 얘 진짜 못하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감정이 밖으로. 그리고 플러스로 직업? 뭐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건 다음 기회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번에는 좀 인간관계였다면은 그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 결국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당장 이거를 시작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 많아. 나도 내 전문 분야야. 나 진짜 할 말 많아. 아니 그 좀 아쉬운 게 만약 이게 진짜 유튜브용만 아니면 진짜 개 직설적으로 완전 와닿게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 하느라고 우리도 아쉽다. 그게 조금 아쉽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을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나 아까부터 느낀 건데 항상 어떤 고민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려고 우리 계속 노력했다? 응, 맞아. 계속. 그거야. 감정의 공감보다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나도 그게 더 중요해. 그러면 우리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엔딩합시다. 그럽시다. 하도 지르고 싶어,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거 한 달에 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해갖고 컨텐츠 시리즈로 만들어 볼게요. 잘할 수 있겠지 우리?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나 더 좋은 그런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우리도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급 엔딩을 해볼게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좋은 밤 되기. 빠이. 빠용.